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 라이브 86회 시작하겠습니다. 완연한 봄이라고 말한 지가 그 얼마 전 같은데 이제는 덥다고 느낄 정도로까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마스크까지 쓰고 하다 보니까 저는 얼굴이 땀이 범벅이 될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를 가계부채 경착륙 피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요, 제가 선거 이후에 최백은 TV를 다시 속행을 하면서 향후 5년을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가계부채 문제는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문제가 경착륙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윤석열 정부는 대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이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는 파국으로 이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선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렇게 다룬 이유입니다. 그동안에 한 그 선거 이후에 지금 오늘이 선거 끝난 지 7주 정도 됐는데요. 관전평을 매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만둘까 합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7주 관전평을 좀 잠시 말씀드리냐면요. 윤석열 당선자가 화두로 공정과 헌법 가치를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윤석열 당선자의 성격을 보게 되면요,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신한테 사실을 해야 될 얘기들을 소위 말해서 유체 이탈 합법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을 그동안에 쭉 이제 느껴왔는데, 이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이 공정을 얘기하면서 계속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오늘 하도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이 검찰 정상화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검수완박이 아니라 부패완판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내가 후보자 면면을 보면은 그동안에 제가 이제 참신성이라든가 실력이 굉장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참신성과 실력은 차치하고 부패의 화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거니까는 이 개인들의 그동안에 그러니까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공정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분들이에요. 뭐 하나같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뭐 또 특정인 누구를 얘기하지 않아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검찰 정상화와 관련해 가지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 가지고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야당, 지금 국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통과시켰었습니다. 이 통과시킨 사안을 결국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걸 무력화시킨 거 아닙니까요? 예? 무력화시켰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당선자한테서,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 전두환, 검사 전두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리고 박정희 그러니까는 뭐 존경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에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국회가 청와대와 행정부에 그러니까는 신여라는 말, 그리고 통법부, 청와대나 행정부가 내놓는 법을 그러니까 이렇게 다 통과시키는 이런 통법부,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했었어요. 국회가, 우리나라가 헌법에 상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상권 분립이 돼 있는데 국회가 국회 역할을 못 하는 거죠. 행정부의 신여, 청와대의 신여, 대통령의 신여 이러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법을 그러니까는 그냥 거수기 역할을 통과시켜주는 통법부 역할을, 통법부라는 이런 이제 오명을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출발부터
의원총회에서 국힘당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통과시킨 안을 그거를 뒤집은 거 아닙니까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 눈치를 보면서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그러니까는 투쟁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사실 그 국힘당 정부의 모습을 앞으로 5년의 모습을 사실 대충 상상할 수가 있어요. 국회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하나의 신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어도 임기 적어도 전반기는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윤석열 당선자에게서 어떤 헌법가치 수호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거리가 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은 본인이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는 소위 본부장 비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김건희 씨의 그러니까는 그 이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이 그 혐의가 그러니까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뭉개고 있잖아요. 그렇죠? 뭉개고 있고 검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는 조사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뭐 검찰에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수사권을 가게 되면은 소위 부패가 더 간다 그랬어요. 이런 말을 저는 검사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야, 낯짝이 좀 너무 두껍다.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이 부패 사안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대한민국 부패에 대해서 검찰들이 그렇게 걱정을 했고 그렇게 제대로 역할을 해왔습니까요? 그렇죠? 자신들 식구들 감싸기는 둘째치고, 예? 부패에 대해서 검찰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사실 수사해오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서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김건희 씨 정도의 그 혐의가 드러났을 때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겁니까?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검찰 정상화를 그러니까 사실 반대를 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그동안에 국민들이 참 진짜 존경을 받으면서 해왔다면 누가 검찰 정상화를 지금 요구하겠어요? 그렇죠? 자, 제가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자가 화두로 공정과 헌법가치 수호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본인부터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부터. 예? 거울을 놓고 본인부터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시작도 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시작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저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임기 말 같은 느낌. 혹은 아무리 잘 봐주어도 임기 한 4년차 정권의 모습 같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네?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적어도 초기에는 굉장히 기대감을 그러니까 갖게 하잖아요. 네? 모든 정부가 그래 왔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깜짝 카드들도 많이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보여드리고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은 굉장히 벌써 이미 제가 볼 땐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올드한 정부의 모습을 이미 그러니까는 정부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미 느낀다는 점에서 그래서 제가 관전평을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왜? 더 이상 그러니까는 평가가 지난 그러니까는 한 7번에 걸쳐서 평가 속에서 5년의 모습은 충분히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못 낀 첫 단추에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사실 그것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관전평도 좀 그만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할까 합니다.